600만 년 전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200만 년 전 미지의 땅을 향해 또 한 걸음을 내딛었고 아프리카를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에 도착합니다.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을 생활 영역의 확대로 이겨낸 거죠. 더 넓어진 삶의 터전에서 인류의 사냥 실력도 진화합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 멀리 던지고 오래 달리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인류의 역사도 더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100만 년이 흐르고 인류는 이번엔 불을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2만 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농업혁명이었습니다. 인류는 드넓은 숲과 들판을 헤매는 대신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농부가 탄생한 겁니다. 수천 년의 실험과 도전 끝에 인류는 아주 특별한 두 개의 곡물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쌀과 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쌀과 밀은 2만 년에 걸친 투쟁을 벌여왔고 오늘도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쌀과 밀, 밥과 빵. 이제 우리는 쌀과 밀, 이 두 개의 곡물을 통해 세계사의 비밀을 밝히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여정을 시작할 곳은 로마입니다. 밀을 세계인의 음식으로 만든 빵의 제국이죠. 로마 시대, 밀은 국력이었고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빵과 서커스의 정치가 이루어졌던 현장이죠. 함성 소리 가득한 이곳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격렬했던 기업을 간직한 땅. 콜로세움은 로마 정치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곳엔 로마인들을 다스리는 지배도구가 숨겨져 있었죠. 바로 이 어둠 속에 말입니다. 검투사가 된 전쟁 포로. 이들의 존재는 로마가 정복자라는 걸 의미했고 로마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희열을 원한 관중과 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지배자들. 그 다양한 욕망 사이로 오늘의 검투사들이 등장합니다. 검투사들이 싸우는 동안 콜로세움 내엔 무료로 빵을 나눠주는 마차가 돌아다녔습니다. 빵과 서커스, 그리고 피의 향연. 사람들은 콜로세움이 존재하는 한 로마도 존속할 거라 믿었습니다. 한순간에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검투는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하지만 검투사들에겐 가장 위험한 쇼였죠. 이번 대결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며 무대에 섰던 검투사들. 그들의 체력과 건강을 지켜준 건 빵이었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전투력의 상징. 검투사의 또 다른 이름은 호르데아리. 보리를 먹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단백질 음식을 먹었을 거란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다른 이름이죠. 검투사들이 먹은 음식은 그들의 뼈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유골을 분석한 결과 주로 곡물과 채소를 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하지만 보리를 먹던 검투사들이 밀을 먹게 되면서 몸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보리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은 근육량을 늘려줬고 피하지방으로 축적된 탄수화물은 심각한 내상을 막아주었습니다. 이곳에 2000여 년 전에 로마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순수하며 달콤한 밀빵. 밀로 만든 빵이 등장하는 순간 보리는 무대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 옛날 로마의 빵집 역시 이렇게 붐볐을 겁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저장하기 쉬운 밀빵은 로마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빵을 향한 로마의 사랑은 열렬했습니다. 솜씨 좋은 제빵사는 호민관으로 뽑히기도 했고 최초의 제빵사 길드도 로마에서 탄생했습니다. 밀빵을 향한 갈망, 로마는 밀 공급지를 얻기 위해 정복전쟁에 나섭니다. 단백질이 많고 보관이 편리한 빵은 최고의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밀농사가 풍년인 해에는 로마 군대의 승전보가 이어지고 밀이 흉작인 해에는 전쟁에서도 패배하는 일이 반복됐죠. 로마의 승리는 어쩌면 무기보다 밀에 더 의존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항구는 밀이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승전보를 울릴 때마다 로마엔 밀이 쌓였습니다. 항구엔 식민지의 밀을 싣고 온 배들이 꼬리를 물고 밀려들었고 수도에는 밀을 보관할 거대한 창고가 들어섰습니다. 창고에 쌓이는 밀만큼 황제의 위세도 높아졌습니다. 로마에서 빵은 정치였고 제국을 굴러가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밀은 로마를 거대 제국으로 키워냈고 로마는 빵을 세계 곳곳으로 전파했습니다. (2만 년) 전 인류가 발견한 작은 밀알은 세계사를 바꾸는 씨앗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여정에 오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긴 시간 로마를 지탱한 힘도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제국이 커질수록 빵은 부족했고 로마는 밀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정복의 길이었고 그 길 끝에는 북아프리카가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전쟁은 고대부터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혹적이면서 가장 잔인했던 바다, 지중해. 그 역사의 길을 따라 저는 이제 카르타고로 갑니다. 바다와 사막, 아랍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카르타고의 땅은 튀니지로 부활했습니다. 한니발의 나라 카르타고. 이 풍경 속엔 비극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카르타고는 고대 지중해의 상권을 지배한 무역 제국이었지만 로마와의 경쟁에 패하면서 불운이 시작됩니다. 카르타고가 꿈꾸던 해상대국의 미래는 오지 않았고 그들이 호령하던 바다는 로마로 밀을 실어보내는 통로가 됐습니다. 치열했던 전쟁은 가혹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고대 카르타고 문명의 흔적을 철저하게 지웁니다. 지상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한 후 로마식으로 재건했죠. 지중해의 태양 아래 울창한 숲이 빛나던 땅. 로마는 카르타고의 나무를 모두 베어낸 후 밀밭으로 만듭니다. 푸른 숲과 오랜 역사가 지워진 자리엔 온통 밀이 들어찼습니다. 이때부터 카르타고는 로마의 빵 바구니라 불리며 로마인들을 위해 밀을 생산합니다. 그 양은 엄청났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에서 생산한 밀만으로 8개월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4개월은 이집트가 책임졌죠. 골짜기를 따라 뻗어나간 밀밭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로마인들이 사치스런 식민도시의 삶을 즐기는 동안 카르타고인들은 밀을 재배하는 노예가 됐습니다. 쓸쓸한 몰락. 하지만 악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의 대토지 소유제도이자 최악의 토지 정책인 라티푼디움이 카르타고로 건너옵니다. 북아프리카 농지의 절반은 로마 6가문의 차지가 됐습니다. 불모지에 가까운 나머지 절반이 농민 2,000명의 몫이었죠. 평민들이 재배한 밀은 지주들의 값싼 밀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농민들은 땅을 팔았고 대지주의 땅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빵은 그렇게 농부의 손에서 권력자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카르타고를 점령한 후 로마는 지중해 주변의 거의 모든 땅을 지배하는 주인이 됐습니다. 식민지를 제국의 밀밭으로 만들고 그 밀을 착취했죠. 식민지 사람들에게 밀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불길은 이제 로마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도시국가를 대제국으로 만든 건 로마의 평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린 건 밀의 역습이었죠. 해외 식민지에서 재배한 값싼 밀이 들어오자 이탈리아에서 밀농사를 짓던 평민들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정복자라 불린 로마 병사였지만 그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땅을 갖지 못했죠. 밀은 제국을 튼튼하게 떠받치던 평민을 몰락시켰고 이는 로마 군대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세계의 로마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로마는 빵으로 통치했고 빵으로 세계를 정복했으며 마침내 빵으로 몰락합니다.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밀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동력으로 다시 등장하는 시기는 과학 문명으로 서구 중심의 세상이 열린 근대입니다. 밀이 세계인의 음식으로 부상할 그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는 동안 동양의 논에선 또 다른 문명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운명과 지구의 역사를 바꾼 또 하나의 곡물, 쌀. 그 흔적을 따라온 곳은 중국입니다. 최초의 농부들이 가장 먼저 쌀을 재배한 땅이죠. 밀이 정복과 확장을 통해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내는 동안 쌀은 마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논에 있었죠. 이제 모내기를 끝낸 이 논에서 한 줌의 쌀을 얻기 위해 벼와 농부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벼의 일생을 따라서 농부들에겐 계속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납니다. 혼자서 하기엔 끝이 없었죠. 그래서 농부들은 해법을 찾아냅니다. 농부들이 찾아낸 답은 협업이었습니다.
논 주위에 모여 살며 공동체를 이루고 고된 농사 과정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 그것은 논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벼농사를 위해선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춘예喜雨，好雨知时节。当春乃发生。随风潜入夜，润物细无声。野径云俱黑，江船火独明。晓看红湿处，花重锦官城。중국 최고의 시인 두보를 그토록 설레게 한 건 봄비였습니다. 가뭄 끝에 때맞춰 내린 비를 먼저 반긴 건 시인 두보가 아니라 농부 두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벼농사를 선택한 순간부터 비를 기다리는 일은 농부들의 운명이 되었고, 물을 다스리는 치수는 정치의 목표가 됩니다. 살아선 수리 전문가였고 죽어선 치수의 신이 된 사람. 여기는 진나라의 관리 이빙을 모신 사원입니다. 이빙은 강의 범람을 막고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두장엔을 만든 인물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뀝니다.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해결하는 두장엔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입니다. 2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흘러나온 수로만 3만여 개. 두장엔은 지금도 40여 개 현구와 시에 물을 공급하는 살아있는 수리박물관입니다. 세계 최초의 수리시설이 중국에서 탄생한 건 쌀 때문입니다. 벼농사는 싹을 틔울 때부터 추수를 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해법은 관계시설. 대공사를 위해선 사람들을 통제하며 건설을 지휘할 권력자가 필요했죠. 결국 강력한 전제군주가 탄생합니다. 벼농사와 관계시설의 발달이 중앙집권을 불러온 겁니다. 쌀 가격은 안정됐고 중국의 생산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벼의 씨가 제국의 씨앗이 된 겁니다. 벼를 키우고 쌀을 실어 나른 물줄기를 따라 동양의 역사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2만 년에) 걸친 쌀과 밀의 투쟁. 그 경쟁에서 밀이 앞서기 시작한 계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흔적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을 거슬러 역사의 한 자락을 대면하러 갑니다. 오래전 무수한 욕망의 발자국이 먼저 지나간 길. 미리 만든 이 탐욕의 궤도 끝에 우리가 찾는 시간이 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슬픈 기적 소리와 함께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Strange when you're a stranger, faces look ugly when you're alone. Women seem wicked when you're unwanted. Streets are uneven when you're down. When you're strange, faces come out of the rain. When you're strange, no one remembers your name. When you're strange, when you're strange, when you're strange. 원주민들이 대대로 지켜온 땅. 하지만 철도의 시대가 열리면서 풍경은 달라집니다. When you're alone, women seem wicked. When you're unwanted, streets are uneven. When you're down. 미국 전역에 철도가 건설되면서 원주민들의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대륙 횡단 철도가 뻗어나가는 과정은 원주민들이 몰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열차의 기적 소리가 커질 때마다 원주민들은 사라졌습니다.
when you're strange, when you're strange. 그 죽음 위에 철도가 건설됐습니다. When you're strange, faces come out of the rain. When you're strange, no one remembers your name. 원주민들에게 이 철로는 눈물의 길이었지만 서양인들에게는 세상을 정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철도가 뻗어나간 거리만큼 제국주의의 영향력도 커졌는데요. 이제 이 철길을 따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곡물 하나가 운반됩니다. 대륙을 그리고 근대를 횡단하는 철도에 실려 세계로 뻗어나간 곡물. 그것은 밀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농부들은 자신이 먹고 남은 밀을 이웃 도시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철도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국제무역으로 바꿔놓습니다. 서부의 생산자와 시카고의 유통업자, 유럽의 소비자를 철도가 이어준 겁니다. 시간과 거리를 재편한 철도에 올라 서부의 밀은 미국 전역으로, 유럽으로 쏟아집니다. 더 많은 밀을 실어 나르기 위해 거대한 철도망이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갑니다. 그 궤도를 따라 서양 제국주의도 팽창합니다. 서구의 힘이 닿는 곳마다 빵도 퍼져나갔죠. 로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밀은 이번에도 정복과 확장의 길을 만듭니다. 그 길 위에서 밀은 다시 국제교역의 중심에 섭니다. (2만 년) 전, 밀은 수많은 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만 자랐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 모든 곳에서 자라는 곡물이 됐습니다. (1년 12달) 세계 어디에선가는 밀을 수확합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잣대로 보면 밀은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식물일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공 뒤에는 밀을 주식으로 선택한 서양이 있습니다. 빵을 발명하는 순간 밀은 곡물의 제왕자리에 올랐고 지금까지도 그 지위엔 변함이 없습니다. 빵을 주식으로 하던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밀은 인류의 절반 이상이 먹는 곡물이 됐습니다. 갈수록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밀이 국제교역의 중심에 서게 된 데에는 계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대 후기까지만 해도
인류의 90%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커진 경작지에서 더 적은 수의 농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계들이 작은 농가를 밀어냈고 그 자리로 거대 기업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밀의 생산에서 가공, 판매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진출했습니다. 곡물무역은 소수의 회사들이 독차지했고 밀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은 더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점점 더 많은 지역에 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밀밭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밀의 수확량입니다. 북미 농장의 평균 수확량은 100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른 종자와 교배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품종 개량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수천 종에 이르는 밀 중 다국적 기업에게 선택을 받은 건 소수의 품종입니다. 더 경제적이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으로 우리가 먹는 밀은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굶주린 세계를 책임지기 위해 나섭니다. 세계의 평화는 빵의 평화라는 구호와 함께 말입니다. 원조는 자비인 동시에 이기적인 행위였습니다. 미국에서 과잉 생산된 밀은 원조란 이름 아래 소비됐고 대대로 쌀을 먹어온 사람들의 입맛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세기가 되자 제국 확장의 비밀이 빵에 있다는 이론이 식민지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그들이 먹는 빵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배자의 음식을 먹으면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빵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지배자의 음식은 이제 사람들의 취향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취향을 지배하는 빵은 햄버거입니다. 미국인들이 즐겨 먹던 햄버거는 이제 세계적인 음식이 됐죠. 오늘의 제국, 미국을 향한 선망과 동조가 햄버거를 먹는 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먹는 빵에는 여전히 제국과 식민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왕이 먹던 새하얀 밀빵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은 천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나 밀빵을 먹을 수 있게 된 시대. 하지만 밀을 향한 사람들의 갈망은 여전합니다. 똑같은 밀은 끝없는 변주를 거치며 새로운 음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밀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2만 년 전에 두 씨앗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쌀과 밀이 쓴 역사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명의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인류는 여전히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곡물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 옛날 최초의 농부들처럼 말입니다. 아침엔 빵, 점심엔 스파게티, 저녁엔 피자. 하루 세 끼를 다른 요리로 채울 수 있을 만큼 밀은 세계에서 조리 방법이 가장 다양한 곡물입니다. 밀가루는 끝없는 변화를 거치며 사람들의 입맛을 길들였고, 밀은 소리 없이 세계의 식탁을 점령했습니다. 빵이 역사가 되고 권력이 된 시대,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복자가 먹는 승리의 음식, 빵. 그 달콤한 유혹이 오늘도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